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도현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이 상한가에 도달해줬습니다. 와,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 한미약품을 제가 찍어드리는 이유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가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단순한 우리가 테마가 아닙니다. 테마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셔도요. 오늘만 단기간에 지금 100만 주 정도가 강력하게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의 이슈인가, 이것이 어느 정도 사이즈의 이슈인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펀더멘털 분석까지 해가지고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게 되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한미약품 근육 보존형 비만 신약 후보 미국 제넨텍에 기술 수출을 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최대 3조 원 이렇게 떠 있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23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23억 5천만 달러면 자, 이거를 우리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3조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3조 한 2천억에서 그죠? 거의 한 5천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건데 더 중요한 건 주주님들 뭐냐면요. 여기 지금 선급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2,629억 원을 수령했다. 선급금을. 그러니까 이 선급금이라는 게 제넨텍이 시작하자마자 계약하자마자 2,600억이 넘는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먼저 지급을 해준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넨텍 입장에서는 개발이 만약에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 잘 안 됐어 나중에. 그러면 요거를 안 돌려줘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 입장에서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글로벌 빅파마가 요거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자, 1상이면 우리가 인재 진행이 돼서 2, 3, 3을 진행하면서 더 이거를 확실하게 진행하고 나서 보통 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괜찮으니까 빅파마들 입장에서 너무 괜찮으니까 지금 1상 진행 중에 요거를 가서 가져간 거잖아요. 개발하고 상업화 권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글로벌 빅파마한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순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선급금이 2,60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선급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한미약품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상하고 허가가 진행되고 상업화 단계별로 뭐가 들어가요? 마일스톤이 20억 달러 이상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임상 성공이 나오거나 허가라든지 판매가 시작되게 되면 이 중요한 구간들마다 성공했을 때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우리 돈으로 거의 한 3조 정도, 2조 후반대에서 3조 정도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로열티도 발생이 되죠. 실제로 출시가 되면 요게 이제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 계약을 통해서 제넨텍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만 제외하고 여기 보시면 한국 제외라고 돼 있죠. 한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지금 제넨텍이 사가가지고 성공했을 때 최대 얼마라는 거예요? 3조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어떤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3조 원도 대단하지만 선급금이 지금 거의 2,600억이 넘었잖아요. 이게 왜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중요한 게 앞으로 이 3조 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들어온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봤을 때 2,600억 원짜리 선급금이면요, 주주님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그냥 이 정도면 큰 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역대급 선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져간 상대방이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바이오 벤처의 전설급 회사입니다, 주주님들. 현재 로슈 그룹이 계속적으로 핵심 바이오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상위권 빅파마, 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가 지금 한미약품의 신약 후보 물질을 선택했다. 그래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인데 가져갔기 때문에 얘네가 한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개발이라든지
상업화 권리를 넘겼어요. 그러면 임상 1상 이후에는 제넨텍이 임상 2상부터 개발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급 이 선급금을 제시했다. 이거를 주면서 가져갔다라는 거야. 미래를 보는 거죠.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를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최고의 신약 후보 물질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준 건데, 우리가 뭐 예전에 나왔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선급금이 한 700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100억 원, 뭐 큐라클이나 맵틱스도 100억 원대죠. 그리고 레고캔 바이오도 예전에 우리가 기술 이전할 때 선급금 봤을 때 한 1,300억 원. 그러니까 지금 한미약품의 금액에 비해서는 못 미치잖아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역대급 금액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조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3조 원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수령이 됐냐 선급금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600억이 지금 수령이 됐다. 그러면 제넨텍은 도대체 어떤 것을 받길래 한미약품의 신약 HM17321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파악하게 되면 한미약품이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그리고 후보 물질이 지금 HM17321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후보 물질도 좀 보여드릴 건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발생하게 될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주주님들 차별화가 있어요. 다른 약들과의 가장 큰 차별화는 뭐냐면 단순히 대부분에 나온 지금 비만약들이 보면은 살을 빼는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HM1731 같은 경우에는 살은 빼면서 근육을 같이 지켜주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지금 그걸로 잡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나온 GLP 계열이잖아요. 대부분이 GLP-1 계열 비만약들이 체중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체중이 빠졌을 때 지방도 같이 빠지고 근육도 같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어떤 약효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을 빼는 이유는 건강하게 살을 빼려고 하는 거지 근육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면 이건 사실상 몸에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HM173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한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중을 강하게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은 이제 기존 비만약들의 어떤 트렌드고 HM1731 같은 경우는 체중을 감소하면서 근육을 보존시키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육을 늘리는 것까지 바라본다. 그래서 방식도 좀 달라요. 대부분이 GLP-1 계열이라 그러면 지금 이 HM1731 같은 경우는 뭐냐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UCN2입니다. UCN2 계열은 뭐냐면 이 GLP-1이 식욕을 줄여가지고 살을 빼는 방식이다라고 그러면 UCN2 계열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어떤 에너지나 소비들 있잖아요. 대사작용을 높여서 살을 빼는 방식. 그러니까 달라요. GLP-1은 덜 먹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식욕을 뭐 줄이고 이런 거죠. 근데 UCN2는 몸이 에너지를 더 잘 쓰게 만드는 방식.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오히려 이 GLP-1 계열까지도 저는 다 죽일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왜냐하면 다 지금 이 방식으로 약간 편한 걸 택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걸 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택했을 때 UCN2에 대한 방식을 택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시장에 나왔을 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넨텍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서 한미약품에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성공했을 때는 기존 약들을 완전히 그냥 소위 말로 우리가 발라버리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팔린다니까 됐을 때는 기존 약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권리를 가져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임상 1상이잖아요. 완성된 신약도 아닌데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가 수조 원 규모의 어떤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고서 선급금까지 주면서 사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봤을 때 성공 가능성도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뭐예요? 시판이나 나중에 개발되고 판매까지 생각했을 때 엄청난 잭팟이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의 펀더멘털은 이미 너무나도 좀 훌륭한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이 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컨센서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026년, 7년, 8년 늘어나게 될 텐데 2026년 상반기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HTS는 아직 안 떴네요. 아직 안 떴는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 영업이익하고 매출하고 순이익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4%가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5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2분기에 결과적으로 실적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에는 영향이 좀 있죠.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 계약금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이 본업을 하고 있는 데서만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간 거예요. 기술 이전 계약금하고 해가지고 2분기에 같이 반영이 됐고 조금 후에 이제 요게 뜨겠죠. 그래서 뜨면 한번 주주님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업에 대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 수출을 이 두 축을 좀 잘 이뤄가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본업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국내 의약품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죠. 로스제시라든지 아모젤탄이라든지 주요 어떤 의약품들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잘 벌면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뭐예요? 미래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분기에 한 12%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뭐에 투자했냐면 금액으로 치면 600억 원 정도인데 R&D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본업도 잘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출들이 나오는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로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에서도 사실 70만 원이 나왔었어요. 원래 보시면은 자,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했다가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이제 64만 원으로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70만 원의 가치를 봤던 게 결과적으로 이 HM17321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만이나 근감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네텍이 봤던 것과 비슷한 어떤 논조로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래에셋에서도. 근데 약간 지금 뭐예요? 좀 뒤로 뺀 거죠. 다시 이제 하향시키고 뭐 좀 주가 안 좋아지니까 하향시킨 건데 그럴 필요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뒤로 물러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흐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최근에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다 내리고 이런 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요 하락 채널 라인 있잖아요. 하락 채널 라인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는데 이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앞전에 나왔었던 어떤 지지라인들이 있잖아요. 주님들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 뚫기도 가장 좀 힘들고 이탈했을 때 다시 올라와주기가 가장 힘든 자리였는데 단번에 돌파를 시켰어요. 단번에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라인인데 요 라인입니다.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48만 원 구간대인데 오늘 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그림은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밀리기도 하겠지만 제일 안정적인 그림은 48만 원 이 구간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라인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어떤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적인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림은 오늘 강력하게 말아 올렸고 이게 뭐 윗꼬리를 단 게 아니잖아요. 주주님들 윗꼬리 달면서 어떤 매물소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단번에 거래량을 터뜨리게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힘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추세를 강하게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작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주가도 보셔야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당연히 HM17321에 대한 임상 결과, 제네텍에 가져가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지 임상 데이터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제넨텍의 개발 속도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가 가져가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임상이 진행되면서 후속적인 어떤 마일스톤 같은 것도 발생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게 이 GLP-1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긴 한데 한미약품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해서 요거를 국내 상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판매로 연결되게 되면 기술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 비만 치료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GLP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매출처예요, 주식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된다. 요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진행하는 게 또 요게 있어요. HM 자 15275 잠깐만요. 다시 HM15275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 임상 데이터 잘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점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터졌고 거기다가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이 잘 진행돼 준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이슈 나왔을 때는 제가 계속적으로 주주님들께 정보망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제 개인 번호 올려놨는데 010-5961-1073으로 한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3차 히느주로 GNC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잡아드린 가격이 19,000원대거든요. 19,000원대에서 58,000원까지 쫙 들고 와서 매도를 좀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꺾이는 구간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재료가 이제 훨씬 크다 보니까 눌리더라도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아직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버티면서 들고 간 게 요 자리인데 한 스윙으로 200% 조금 넘게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배 이상이면은 나름대로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대비해서 저는 효율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좀 시원하게 수익 내고 4차 히든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AI 관련 인프라 핵심입니다. 밸류체인 관련주고 이 기술이 없이는 반도체나 전력 로봇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만큼 어떠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아무나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 수요가 공급을 지금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회사가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죠. 향후 최소 몇 년간은 계속해서 어떤 펀더멘탈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바로 언제든지 폭등을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물량이 꽉 차 있다. 그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계속해서 대량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1차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이 나오죠. 보통 이제 시세 초입 구간에서. 그리고 매물대까지 소화를 한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 한번 폭등시키고 그 다음에 물량들을 이런 식으로 털어내거든요. 털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리를. 거래량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고 매물대까지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상승에 대한 초입 부근이다. 그래서 분석을 제가 거의 하루에도 몇백 종목씩 계속해서 보는데 좋은 것들 나왔을 때는 우리 주님들께 무료로 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는 이유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달라는 이러한 부탁이죠. 그래서 010-5961-1073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요 종목을 좀 보내드려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뭐 우리 주주님들께서 어떻게 됐든 뭐 내가 얼마가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는지 백돈연구원이 이렇게 잡아드린 종목이 실제로 상승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수익이 나면 이제 주주님들께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이렇게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게 되면 저는 이제 채널을 키우는 게 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무료로 요거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주주님들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있을 때는 제가 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 보시면 저한테 고맙다라고 이렇게 인사만 한번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